그런데 뭐 "야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불타는 의지로 내 성격을 바꾸겠다는 거는 내가 갑자기 굶어서 살을 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기락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가끔 받는데 "선생님, 저는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학자마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한데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떤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은 성격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성격을 바꿔버리겠다, 뭐 어떻게 내가 이를 악물고 막 해봐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은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버튼이 있을 리 없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격 개조의 포인트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다. 그러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그런 엄청난 의지, 엄청난 뭐 이렇게 이를 악물고 뭘 해야겠다, 뭐 이런 의지가 없더라도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제 성격을 바꿨다고 그랬죠. 저는 심리학 공부하면서 이 성격을 바꾼 건데, 제가 심리학과에 간 이유는 제가 심리학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 성격을 좀 바꿔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공을 심리학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심리학과에서 성격 개조법 이런 거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성격이라는 게 연구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게 트인다 그래야 될까요? 갑자기 머리가 탁 트일 때가 있어요, 그 학문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응용 방법이 막 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한테 실험을 하는 거야. 나한테 실험해서 막 응용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 성공시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심리학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심리학 지식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활용을 해보시라, 요런 의미로 항상 이렇게 많은 심리학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소심하고 진짜 싫은 소리도 못했어요.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불량품을 사면 환불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샀어. 지금 덥죠?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딱 막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있는 거야. 그럼 못 먹잖아요. 그럼 환불해야지. 근데 옛날에는 이 환불을 못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거 환불 당연히 하고 손 닦을 물티슈까지 내놓으세요, 이제 이런 성격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엄청 의기소침했어요.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한번 들으면은 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발 없는 말이 일주일을 갔어요. 내 마음속에서 일주일을 갔단 얘기예요. 지금은 누가 나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그러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 얘가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줌으로써 내가 살을 뺄 동기를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해석을 부정적으로, 엄청 부정적으로 한 거야. 아, 나 왜 이렇게 뚱뚱하고 살도 못 빼고 막 바보같지, 등신같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버린 거죠. 똑같은 말이죠.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이런 말을 가지고 지금의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옛날에 나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 같은 성격으로 유튜브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악플 하나 달리면은 뭐 충격받고 싫어요 하나 눌리면은 채널 폭파시켰을걸? 나 이렇게 욕먹으면서 유튜브 할 수 없어,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유튜브 못해, 막 이러면서 이미 없어진 채널이 됐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격을 개조할 때는 와 나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를 악물고 의지를 불태우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성격이라는 게 타고난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축적해온 습관, 뭐 태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형성이 되는 게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성격의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만이에요. 예시를 들 것도 없이 그냥 나는 비만이긴 해. 지금 옷 봐, 뭐 지금 이거 엑스라지인데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아무튼 내가 비만인데 내가 호텔 뷔페에 가서 엄청나게 음식을 막 조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한 번의 폭식으로 내가 비만이 됐을까요? 아니죠. 비만이 된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식습관이 모여서 나를 비만으로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해왔던 태도랑 습관들이 쌓여서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야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불타는 의지로 내 성격을 바꾸겠다는 거는 내가 갑자기 굶어서
살을 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몇 번 굶는다고 빠지겠어요? 설령 뺀다 그래도 다시 요요가 오게 되죠.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소심한 성격이 싫어가지고 반대의 극부로 갑자기 막 엄청 충동적이거나 엄청 대범한 그런 행위를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하철에서 노래 부르는 연습을 해보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밥 먹자는 그런 고백 비스무리한 걸 한번 해보고. 그런데 이런 게 유지할 수 있는 본인의 습관이 아니라 일탈적인 행위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바꾸려는 본인도. 평생 지하철에서 노래 부르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이게 내 습관이 될 게 아니잖아요. 몇 번 해보고 때려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시적인 일탈 행위 같은 거는 내 성격에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성격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작은 습관부터 개조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저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한테 제가 싫은 소리 못 한다고 그랬죠. 누가 부탁을 해도 나는 이걸 거절을 못 했었어요. 내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남들이 부탁한 거를 거절하면은 남들이 날 떠나갈까봐. 그래서 이런 거절 같은 거 잘 못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격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은근히 소가리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은근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걸 바꿔보려고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감자탕 집에 가서 감자탕 먹자 그래. 그러면은 나는 먹기 싫어.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굉장히 날이 무더운데 모밀국수를 먹으면 어떨까 친구야. 이렇게 간접적인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간접적인 자기 주장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을 통해서 내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게 내 성격이 됐죠? 그럼 이건 내 거예요, 이미. 그런데 나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어. 나는 더욱더 강하게 내 주장을 펼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 돼요. 감자탕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아니 나 그냥 모밀국수 먹을 건데 감자탕 싫어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 그래요. 가끔 보면은 내가 무례하게까지 해. 아주 인성 파탄이야 아주. 인성 파탄까지는 농담이었고, 아무튼 자기 주장을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마이웨이가 강해졌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남들은 고분고분한 제가 더 편하고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제가 더 살기 편한 내가 바라는 성격으로 개조를 시킨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성격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성격을 바꾸는 비결의 맥락이 뭔지도 알겠고 감도 잡히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맥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도 바꾸고 싶은 성격이 있을 때 바꿀 수 있으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밑에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심리학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